가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상북도로나 볼 때 여러 가지로 정말 굉장히 경상북도 도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걱정이 많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동김씨 천사문중의 종손 김창회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이시 귀암종손의 종손 이필주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진당 종손 유상봉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박약회 회장을 지내신 조국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수 전 상주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선 낙동강 문학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대균 박약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희종 담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존해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환 노병대 열사 송모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홍배 상주문화원장님, 성성호 상주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행사가 중복이 돼서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자리를 하며 떠났습니다. 이어서 송주왕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송주황입니다. 오늘 제8회 수암문화제를 이곳 수암 종택에서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이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문중의 어른이신 종선들이 여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수암 종택에서는 강사기념사업회 그 학술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다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상주시청의 의사도 있고 해서 전체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상주시 내에 한 그 소강당 비슷한 연구실을 빌려서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코로나가 진정된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요즘 부쩍 창궐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는
대개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여러 어른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편을 생각해서 상주 시내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얻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상주의 그 옛날 경북 경상도 가명터를 지금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스케줄상의 어려움이 많고 그보다도 수암종택이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됨으로 해서 아마도 고유제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그렇다면은 수암종택에서 교통이 불편하시더라도 수암종택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헌회를 지내고 이 학술대회를 곧 개최합니다만은 이 학술대회의 대상 인물도 이제는 수암 선생 이후에 쭉 이제 연도가 내려오다가 작년도에는 그 국포 선생을 했고 또 금년도에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산 선생으로 정한 것은 식산 선생은 원래 서울의 그 우대에서 활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만은 그 식산 선생도 서울에 계시지 않고 영남에 교류한 학자들과의 교류 때문에 상주까지 이걸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셔서 상주에서 유학사에 혁혁한 그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식산 선생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산 선생에 대해 가지고는 상주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학술대회로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유학사에서 식산 선생의 그 업적은 워낙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또 식산 선생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실 두 박사님은 한 분은 권태열 박사님,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북대학교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김주부 박사님, 상주박물관에 여러 해 동안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고 또 장소가 야외가 돼가지고 조금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두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원래 해마다 그 수능시험, 대학 수능시험이 있을 때는 날씨가 좋다가도 굉장히 그 추워집니다. 근데 어제가 수능고사였는데 날씨가 추워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의 응덕으로 날씨마저 이렇게 화창하게 따뜻하고 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천이지만은 큰 양해를 해주시고 이 학술대회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다면은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고 앞으로의 이 강사기념사업회의 사업활동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주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경북 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선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이런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물의 국가문화재가 192개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9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을 차지합니다. 또 국가문화재 전체도 따지면은 우리가 한 1600점이 있어서 한 15%,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의 문화로 봤을 때 중심지였고, 또 나라로 봐서도 삼국 통일이 안 되었다면 중국에 먹혔을 거다 하는 것이 외국의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14년 1월 달에 우루과이 하는 나라를 갔는데, 그 우루과이는 지구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모수를 찌르면 정반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무히카 대통령이 그때 78세, 이 사람 학자인데 깜빡에도 여러 번 갔다가 왔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니까 코리아는 존립 자체가 기적이다. 중국사 공부를 하니까 중국은 지금 한족이 95%를 하는데 사실상 여러 족속이 섞기가 나이 한족화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막강한 당나라가 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합쳐져서 중국이 된 겁니다. 그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이 셌느냐. 당나라는 세계 생산의 반이었습니다. 반. 50%. 지금 미국이 세계 인류 1등 국가인데, 초강대국인데, 세계 생산의 4분의 1입니다. 그 당나라에 따지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시진핑이 지금 세 번째 하면서 이번에 세계 회의 하는데 아주 도도해졌습니다. 그 왜냐, 이제 미국을 거의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미국의 턱 밑에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중국 몽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꿈이 뭐냐, 미국을 능가하는 게 아닙니다. 당나라처럼 세계 반을 하는 거다 이 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캐나다 총리한테 자기가 둘이 회의했는 걸 왜 다 까발렸느냐 언론에 이렇게 아주 독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캐나다 총리가 우리가 저희 쫄병이 전하나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14억이고 캐나다 다 해봐야 3천만도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한 개 성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 중국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때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당나라한테 이긴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라가 나당 연합을 해서 백제 고구려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질 않고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총독부를 두고 통치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웅진 도읍을 두고, 고구려 땅에는 안동 도읍을 두고, 신라 땅에는 계림 도읍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675년 10월 23일 날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 군인들이 당나라 군인을 작살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676년에 기벌포 정전 마지막에 서해안에서 쫓겨냈는데 그게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그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쳤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미국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신라 정신이고 경북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경북 정신으로 삼국 통일을 했고, 그리고 선비 정신, 오늘 옷을 이리 입고 있는 선비 정신 보기 좋죠? 예. 제가 이렇게 옷 벗고 가자 하는데 옷 입고 가자. 얼마나 좋나 이 옷 한번 입기도 힘들지만 또 벗기도 힘듭니다 이거. 그 상주시장 인물이 저래 좋아도 우리 종선하고 앉혀놓으니까 종선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다르잖아요. 제가 태계 선생 기향 450주년 행사를 하는데 한 500명 모였는데 400몇십 명은 다 이와 같은 한복을 입었는데 한 50명이 중앙에서 온 사람, 높은 사람들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복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복 진흥의 상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하고 또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오늘도 오는데 김천 혁신도시에서 40대가 목을 맸다. 이런 게 매일 들어옵니다. 오늘만 해도 몇 건 하면 벌써 목을 맨 사람, 또 약 먹는 사람, 강에 때리는 사람, 아파트에서 때리는 사람, 전국적으로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매일.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놓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몽고에 갔더니 몽고에는 한국 식당이 10년 전에 20개 있었는데 지금 220개가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식당에 밥 먹는 게 자랑입니다. 오늘 한국 식당에 갔다 왔다 이게 자랑입니다. 장관들도 한국 식당에 다 예약합니다. 제일 비싼 식당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제가 갔더니 그 나라에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고려인들은 1937년도에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전부 다 저 사람들을 저 북쪽으로 쫓겨냈습니다. 그래 50만이 소련에 살았는데 이제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이 18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한국말 안 배우고 고려인을 하는 걸 속이고 그래 살았다. 그런데 92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우리하고 수교하고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살고 한 달 월급 받으니까 1년 월급이고 그래 한국에 가는 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고려인들이 왜 한국말 안 배웠느냐. 요새 고려인들은 한국말 다 하고 또 각 대학교에 한국어가 다 생겼습니다. 한국 연속극 보내기 가장 취미 활동입니다. 그래가 한국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한국말 잘합니다. 연속극 보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고 자살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놓고 그게 왜 그래 됐겠냐. 이와 같은 넓은 경북에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서울로 가다 보니까 벽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서울 가서 취직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게 하루 2시간, 3시간씩 교통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1970년까지 경북이 1등이었습니다. 700년 전에 경상도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때는 경주 상주입니다. 경주 상주. 부산, 대구, 울산이 그때 상주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서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어릴 때 밥도 못 먹어도 불행하다는 생각 못했습니다. 빼짝 말라도 안 죽으면 다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비대해가지고 한국 사람 비만증이 걸렸습니다. 비만증.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 지방시대를 여는 거다. 지방시대. 그리고 외국 사람한테 이제는 원조 받은 나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도 경부고속도로 설계할 때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입니다. 원조가 반입니다. 그 중에. 원조가. 그런 나라인데 지금 원래 예산이 640조다. 639조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는데 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보다 약한 외국인한테 우리가 무시합니다. 어제 다문화들 행사를 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온 분이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택시를 타면은 어디서 왔느냐? 캄보디아에서 왔다며. 남편이 몇 살 더 많으냐?
뭐 아주 무시하는 투로 그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6년 전 살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양놈들 보면 기주부가 미국 사람 보면 기주부가 말도 못 붙이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 보면은 무시하고 그래가지고는 선진국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태국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파병을 했습니다. 6.25 때. 그런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죠.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 그런 나라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지금 못 산다고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되고 국민 행복시대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을 해야 된다. 경북 정신을 하자. 경북 정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화랑 정신으로 통일했고 선비 정신, 호국 정신으로 나라 지켰고요. 독립운동 제일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 나라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북의 정신으로 전 나라에 퍼뜨려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오늘 이런 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다 그래 하시겠죠? 예. 우리 특히 종손 집안들 많이 모일 때 야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그래 하시고 다문화들 계시면은 잘해줘야 됩니다. 다문화들. 자기 나라 버리고 시집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독일이 강부 가고 간호사 가고 중동에 그 더운 나라 가서 돈 벌러 갔고요. 일본 식모살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 오면 기생강강하고 그래 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우리 잘못도 우리도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종손 어른들 많이 오셨고 또 관계된 분들이 이 종가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사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북 정신을 다시 한번 살리자라는 내용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영석 상주시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의복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와가지고 잔치집에 부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급하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복장을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곧은 선비로서 우리의 사표가 되어 오신 강사 유시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전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8회 수암문화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주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 문화 발전과 이번 문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송주항 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건태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 학술 발표를 해주실 김주부 박사님, 이원호 박사님과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 조국래 전 경북 박약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종중의 종손님 여러분, 또 향토 사학자, 유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수암종택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8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암종가의 큰 자랑이자 우리 상주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유성영 선생의 삼남인 수암 유진 선생을 불천리로 모시고 있는 수암종택은 낙파 유후조 선생님 대에 이르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당대의 시대상과 생활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수암종가의 후손들은 가전 청백의 가훈을 실천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면서 상주 항맥의 건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강사 유시한 선생께서는 이러한 명문 세가의 주손으로서 평생을 후학 교육을 위해 정열을 바쳐오신 존경받는 교육자이시자 행정가, 향토 원로 사학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근본과 전통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강사 선생의 모습은 바쁜 현실에 과거와 전통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이러한 강사 선생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면서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8회 수암문화제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강사기념사업회와 본문화제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명석 시장님이 숙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축사를 하실 분이 많겠사오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님 축전이 답지에 있습니다.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주 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제8회 수암문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도 길어서 중간에 중략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상주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오신 강사 유시안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성하였던 옛 상주 지역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회의원 임이자.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에 정리가 된 대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권태월 문학 박사님의 조선의 선비 식산 2만부에 대해서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